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책상 위의 컴퓨터 안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난 50년간의 기술 발전을 위협하는 거대한 물리적 장벽을 넘기기 위한 정말 숨막히는 경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거대한 전쟁, 대체 왜 시작된 걸까요? 그 배경을 알려면 이 기술업계 전체가 수십 년간 금과 옥조처럼 여겨온 법칙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2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2대씩 좋아진다는 거의 예언 같은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힌 거죠. 이게 무슨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력 장벽, 파워월이라는 물리적인 한계에 진짜로 도달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처럼 회로를 그냥 작게, 더 작게 만든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아니, 대체 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칩 안에 있는 전선이 우리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는 가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마치 엄청 길고 얇은 호스로 물을 보내면 수압이 팍 떨어지는 것처럼 이 얇은 전선에서도 전압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걸 IR 드롭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놈이 칩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심하면 오류까지 일으키는 진짜 주범인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서울시의 모든 전력망이랑 모든 도로를 그냥 1층 평면에 다 때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바로 기존 칩 설계 방식이었어요. 전력선이랑 데이터선이 뒤죽박죽 얽혀서 지금 그 1층은 말 그대로 최악의 교통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더 이상 데이터가 지나갈 차선 하나 놓을 공간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꽉 막힌 교통대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1층 도로를 넓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2층, 아니 지하를 새로 파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획기적인 해결책이 후면 전력 공급, 영어로는 BSPDN입니다. 이건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고요. 칩 설계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야말로 아키텍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골치 아픈 전력 공급망 전체를 칩의 뒷면, 그러니까 지하로 싹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상은 텅 비겠죠? 그 넓은 공간 전체를 데이터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만 쓰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요. 정말 우아한 해결책이죠?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전력 공급은 훨씬 안정적으로 되고요. 트랜지스터를 넣을 공간은 더 넓어지죠. 데이터 신호는 간섭 없이 깨끗해집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결국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칩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스마트폰에서 더 똑똑한 AI가 돌아가고 더 현실 같은 게임 그래픽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신기술이 등장했으니 당연히 거대한 전쟁이 시작됐겠죠. 반도체 업계의 새 거인, 인텔, TSMC, 그리고 삼성이 이 기술을 차지하기 위해 각자 다른 아주 흥미로운 배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세 회사의 전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재밌어요. 우선 인텔, 파워비아라는 기술로 가장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2026년에 이미 양산에 들어갔죠. 선빵 필승 전략이에요. 반면에 시장의 절대 강자 TSMC와 추격자 삼성은 조금 더 신중합니다. 더 완벽하고 정교한 기술로 2027년을 노리고 있죠. 속도냐, 완성도냐, 이 선택이 갈린 겁니다. 이 둘의 기술적인 차이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인텔 방식은 말하자면 전력을 트랜지스터 바로 위 금속층에 연결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길을 택한 겁니다. 리스크가 적으니까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었죠. 근데 TSMC 방식은 훨씬 과감합니다. 전력을 트랜지스터에 직접 꽂아 넣는 방식이에요. 훨씬 어렵고 정밀해야지만 성공만 하면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인 셈이죠. 자, 시간은 흘러 2026년입니다. 인텔은 약속대로 기술을 시장에 내놨어요. 그럼 이제 인텔이 승리한 걸까요?
글쎄요,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성적표를 한번 열어보죠. 이 싸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숫자를 봐야 합니다. 3만 달러. TSMC의 최신 2나노 웨이퍼 한 장의 예상 가격입니다.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 넘어요. 웨이퍼 한 장이에요. 이전 세대보다 거의 2배나 뛰어오른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기술이 전부는 아니죠. 결국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인텔이 신기술로 한 발 앞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을 보세요. TSMC는 약 60%, 거의 만드는 족족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반면 인텔 파운드리는 아직 40%로 이제 막 적자를 벗어나려는 단계죠. 기술과 돈, 이 둘의 미묘한 관계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인텔은 기술 리더십을 주장할 기회의 창을 열었다. 하지만 TSMC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 딱 이 문장이 2026년의 상황을 정확히 요약해주고 있죠. 기술의 명분은 인텔이, 시장에 실리는 TSMC가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기술력으로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선구자, 인텔. 압도적인 수익성으로 왕자를 지키는 제왕, TSMC. 그리고 이 둘의 싸움에 가격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무기를 들고 나타난 도전자, 삼성. 정말 흥미진진한 반도체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실리콘 웨이퍼 가지고 회사들끼리 싸우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만에요. 이 전쟁은 바로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 기술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연쇄 반응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첫째, 웨이퍼 가격이 2배로 뛰죠. 둘째, 그럼 그 웨이퍼로 만드는 CPU, GPU 같은 핵심 칩 가격이 10에서 20% 오릅니다. 셋째, 결국 그 칩이 들어가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의 최종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는 정말 비싼 프로나 울트라 모델을 사야만 최고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 기술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엄청난 지정학적 변화까지 얽혀 있어요. 인텔의 이 최첨단 18A 공장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미국 애리조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상 최초로 세계 최첨단 반도체가 대만이 아닌 미국 땅에서 대량 생산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도가 바뀌고 미국의 기술 안보가 그만큼 강력해진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술 경쟁에서 가장 먼저 이긴 승자가 과연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인텔은 단기 레이스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복잡한 산업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과연 시장 지배라는 긴 전쟁에서의 최종 승리까지 보장할까요? 이 거인들의 다음 한 수는 과연 무엇일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